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장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이고요. 네, 오늘 뭐 주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이죠.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러니까 반도체의 풍량계다라고 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실 뭐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근데 시외에서는 뭐 8%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의 전망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야 이거 반도체 계속 쫓아가야 되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주제가 이겁니다. 이 고점에서 계속 이거 계속 좋긴 좋은데 계속 쫓아가야 되냐 추격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바닥에서 지금 뭐 지수는 굉장히 높은데 근데 뭐 계속 바닥에서 헤매는 종목들 섹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2차전지라든지 뭐 많아요. 예, 의외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추매하면서 갈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당연히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고요. 물론 내일은 PC 결과가 또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주 딱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는데요. 역시나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리고 HBM 뭐 이것에 대한 실적이 좋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번 분기 실적은 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예상했고 그래서 그만큼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 향후의 전망이 높아진 기대치만큼을 그 이상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전망이죠. 향후 전망. 예,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외에 8% 정도 지금 하락을 했죠. 물론 뭐 이게 장이 시작하면 이게 뭐 복구는 될 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일봉을 보시면 일단은 앞전에서 한번 이제 고점 신호가 나왔었죠. 예, 150달러를 한 번은 상회했다가 그다음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이미 갈 만큼 갔다. 그죠? 예, 지금 뭐 그동안 상승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상을 충족시켜 주려면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려면 그러니까 그 이상의 주가가 상승하려면 예, 엄청난 또 추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 장중에는 그래도 이제 기대감 때문에 뭐 일단 뭐 마이크로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는 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이 일단 장중에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시외에서는 이제 8% 예, 추가 하락을 예,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뭐 장 시작하면 좀 반등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 그 큰 줄기를 알아야 돼요. 음, 좋은 거는 다 알지만 그래서 많이 올라왔잖아, 그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그 이상을 추가 상승하려면 또 그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쉽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외 하락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오늘 뭐 반도체의 업황은 네. 그렇지만 또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뭐 별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삼성전자 완전히 별개긴 합니다. 그죠? 엔비디아 수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요런 이제 기본적인 예, 개념부터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비안 사실 이번에 기대가 많았죠. 이게 뭐 어제 폭스바겐에서 리비안에다 50억 달러, 50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50억 달러면은 이제 대략 한국 돈으로 7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리비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마켓 인사이트에서 일단 전기차도 이제 좀 잘 구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가 망할 리는 없죠. 예, 그렇지만 뭐 피스코 같은 경우 그 당시 좀 문제 같던 피스코는 예, 상장 폐지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네, 그 다른 회사들도 좀그 흑자가 안 나니까 그죠 적자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예, 불안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리비아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픽업 트럭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이 크게 인기는 없지만 미국은 픽업 트럭이 굉장히 좀 워낙 나라가 넓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우리처럼 아파트보다는 이제 개인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을 수리하고 예, 뭐 뜰도 갖고 오고 정원도 갖고 오고 이런 게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픽업 트럭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도시보다는 이제 워낙 교외에서 많이 필요해서 예, 픽업 트럭 그리고 SUV. 근데 리비안이 비교적
약간은 좀 고급 차량이에요. 전기차인데. 예. 그래서 예, 여기에는 삼성 SDI가 배터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그러더라도 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예, 그렇게 전기차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별로 없죠. 예, 현대 기아가 이렇게 뭐 오늘도 사실 신고가긴 합니다만 역시 전기차, 뭐 내연기관 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리비안 또는 루시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자예요, 적자.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특히 고금리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네, 이게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까 이제 이런 점이 이제 궁금했었는데 예, 폭스바겐에서 7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위에서도 50% 가까이 상승했었고 오늘도 뭐 장중에서 예, 많이 올랐다가 물론 좀 뭐 이렇게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더라도 23% 굉장히 큰 상승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기사회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뭐 리비안의 기술이 괜찮다는 거죠. 그래도 꽤 팔리는 차고요. 예, 그리고 폭스바겐, 예, 사실은 뭐 우리 현대기아가 있지만 그쪽 일본에는 도요타가 있고요. 그 독일에서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도요타 또는 네, 폭스바겐이죠. 그리고 물론 뭐 폭스바겐도 그 안에 뭐 아우디도 있고 뭐 다양하게 회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폭스바겐이 점차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린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지금 온난화가 뭐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누가 대통령이 되건 뭐 그렇죠? 예, 유럽의 뭐 극우가 되든 그렇죠? 예, 미국의 트럼프가 되든 예, 그런 거 상관없이 예,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거 뭐 우리가 뭐 하루 이틀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차피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어쨌든 리비안이 계속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살아나면서 예, 전기차에 어쨌든 좀 투심이 좀 살아나는 좀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역시는 테슬라, 그쵸? 전기차면 테슬라죠. 그래서 역시 이쪽에 좀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테슬라도 4% 거의 5%대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200달러 가까이 올라왔는데 지금 테슬라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워낙 또 한국 우리 투자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테슬라는 곧 일론 머스크다. 일론 머스크가 곧 테슬라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약간은 조금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 지분이 그죠? 예. 트위터 지금 현재 X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좀 쓸데없는 돈을 많이 지출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도 내가 적은 회사를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공장을 키우냐 약간 좀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보상을 예, 해주면서 다시 이제 지분을 늘려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최근에 좀 흐름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죠, 그죠? 예, 테슬라의 지분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옵티머스 로봇 사업 또는 뭐 로봇 택시, 자율주행차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역시 내가 테슬라의 거의 뭐 왕이죠. 테슬라가 고 일론 머스크고 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기분이 일단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이제는 예, 주가가 빠진 거는 사실은 그동안 뭐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기분 탓으로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상반기, 그쵸? 6월까지는 사실 인공지능이 너무나 강했잖아, 그죠? 근데 그게 하반기까지 계속 그 강할 수가 있느냐, 그죠? 성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 그런 점은 좀 조심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올라가는 것만 올라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동안 오히려 주가가 빠졌던 그죠? 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섹터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전제적인 투자 마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2차전지 전기차 예, 상반기 뭐 캐짐하면서 엄청 급락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리비안이 그렇게 뭐 좀 아무리 못해도 20% 이상 상승했는데 거기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 SDI가 주가가 지금도 운봉이라는 거는
저건 뭐 문제는 좀 있습니다.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좀 분위기가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 상반기 뭐 며칠 남았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딱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벌써 7월이에요. 하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뭐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하반기 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되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쉬워도 너무 개념치 마시고 그래서 하반기를 대비하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스닥 선물은 그죠? 그 뭐 그러더라도 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이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죠. 물론 엔비디아도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보합에 있고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진 않죠.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뭐 구체금리가 네, 좀 다시 좀 슬슬 올라오고 있죠. 꼭 이게 내려가면 꼭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들 중에서도 뭔가 좀 자기를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좀 뭔가 좀 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유독 좀 그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좋든 나쁘든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런 의견에 좀 휩쓸리지 마시고 평균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연준위원들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이런 영향도 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는 그래도 이제 좀, 이거는 이제 반대죠.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좀 80달러 선에서, 좀,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밑에 있는 헤즈볼라, 요거 뭐 또 얘기가 또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이미, 뭐 오래됐어요. 그죠? 2년 동안 계속 있던 얘기라서, 이제는 크게 더 이상, 뭐 유가에 영향 끼치기도 어렵고 단지 이제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이라서 기름이 좀 석유가 많이 좀 필요할 때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대천하지 이런 쪽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유가는 뭐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하나는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이에요. 내일 밤이에요. PC 역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우리는 역시 뭐 미국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금리의 어떤 이렇게 인하 완화 이제 이런 거랑 좀 연관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요거를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자. 요번에 뭐 일단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 그 뭐 지금 뭐 나스닥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도 그쵸. 일본은 요즘 뭐 좀 따라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홍콩은 왜 이렇게 약한가요? 그죠? 여기는 아이고 더 약해. 그죠? 대만이 안 좋은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대만은 덜 나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 경기도 그렇게 뭐 엄청 좋지 못하다. 그래서 너무 이제 중국이 이제 좀 성장을 했다고 좀 미국과 이렇게 뭐 대결하는 그런 자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좀 분위기는 좀 바뀔 거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이 시진핑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도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뭐 우리는 이런 거 상관없이 역시 내일 PC 발표가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할 거긴 합니다만 우린 특히 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코스피 오늘 뭐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외로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 정도면 그쵸 코스피도 양봉이고 괜찮습니다. 그쵸? 역시 삼성전자가 관건인데 삼성전자는 뭐 엔비디아 때문에 뭐 수혜를 받은 게 없죠. 거의 없고 그냥 반도체 업황 또는 이제 그 무역 수지 뭐 이런 거에 기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뭐 그닥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정도만 그죠?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 몇 개만 수혜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하락에 너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요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리비안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게 전기차가 이제 급등을 해줬어요. 반등을 해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닥은 좀 그렇지 못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일부의 분들이 이게 에코프로 뭐 몇 개 종목 막 몰고 가는 세태가 좀 있어요, 그죠? 예, 그 막 몰려다니면서 막 그래가지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너무 좀 기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빨리 이전하고 코스닥은 좀 정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에코프로 BM의 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코스닥이 여기에 좀 이게 좀 너무 거기에 또 좌우가 되죠. 그래서 에코프로 뱀이 빨리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줘야 그래서 코스닥도 정상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전히 뭐 저는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형제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얼마나 이제 저평가 우량주 위주로 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밸류가 높은 종목들은 그닥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 뭐 지금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 대부분이 뭐 그런 편이시기 때문에 또 좋아하시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몰려가면서 뭐 올려다니면서 막 뭐가 좋다서 막 주가 막 올려놓고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평가 우량주. 그래서 뭐 지금 뭐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죠? 크게 더 빠질 염려가 없죠. 그죠? 뭐 아시겠지만 5% 10% 조금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죠? 10% 2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코스닥이 좋지 못한 거는 역시 에코프로 현재 때문이다. 얘네들 빨리 이전 상장해야 뭔가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종목이야 뭐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니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뭐 지금 오전에 그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뭐 1조 넘게 막 해가지고 급락을 시켰잖아 막 그랬어요. 그랬다가 줄었죠. 7천억대면. 선물이 올해 지금 이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뭐 장 초반에는 1조 넘게 코스피 선물 매도가 있었다가 근데 뭐 보니까 아니 뭐 삼성전자는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고 SK하이닉스는 우린 좀 달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선물은 매도세가 좀 줄었고요. 이게 줄은 겁니다. 그리고 현물은 오히려 매수입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이제 외인들은 점차적으로 지금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물 같은 경우 계속 매수 우위입니다. 그래서 매도도 있었지만 이게 매수가 훨씬 더 최근에 매수 흐름이다. 그래서 좀 눌리고 가끔가다 뭐 계속 오를 수는 없죠, 그죠? 좀 눌리고는 있지만 역시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앞에는 뭐 삼성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은 오늘 이게 이게 7천억 많긴 하지만 이게 줄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 초반에 1조 넘게 1조 2천억인가요? 매도가 엄청 진짜 빡시게 나왔었습니다. 빡세게 나왔다가 좀 줄은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뭐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진짜 나빠서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현물은 매수하고 선물은 매도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눌러 담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 놓은 다음에 더 담는 걸 수도 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런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다? 역시 내일 PC 발표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또 굉장히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눌러서 담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결과는 봐야 되지만.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입니다. 양봉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삼성전자가 그 이렇게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 크게 뭐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뭐 좋은 종목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매수 추천을 했다면 여기 또 이제 제가 반도체는 하방이 견조하다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때가 좋았을 때였고요, 그죠? 조금 오르긴 8만 이상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뭐 그렇죠?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PC 결과 내일 밤 PC 결과에 따라서는 역시 또 추가 상승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외인들도 계속 매수죠, 그죠? 계속 매수가 엄청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업황의 어떤 풍향계다, 바로미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척도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는 솔직히 뭐 오르긴 올랐어요. 안 오른 거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오르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 인공지능의 수혜를 그렇게 뭐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이제 요 출시도 코앞에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방 내려갈 확률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10만원 밑에서 봤잖아요, 그죠? 물론 뭐 우리는 거의 뭐 차익 실현하고 지금은 이제 고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하이닉스는 그래도 마이크론하고 우리는 달라, 그죠?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좀 더 훨씬 더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로 보면 뭐 차트가 말을 걸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하이닉스는 양봉이에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 정도 이렇게 뭐 시우에서 8% 하락을 했는데 이건 오히려 물론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양봉입니다. 크게 안 빠졌죠? 역시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실적 발표는 아직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아직 멀었거든요. 아직 이거는 좀 시간차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수급입니다. 제가 항상 수급 가장 중요시 여기긴 하는데 수급을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인이 매수해요. 그리고 최근에 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했지만 여전히 2천만 주, 그러니까 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걸 샀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끌어올렸는데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일부러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니 당연히 이거 자기들이 이렇게 샀는데 더 비싸게 팔고 싶지 싸게 팔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유는 만들면 많아요. 여러분들 뭐 계속 뉴스에 경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하이닉스 뭐 많이 올랐는데도 더 간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땐 뉴스가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팔아먹으려고 저런 뉴스를 내나 뭐 이런 뉴스가 사실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이죠, 최소. 굉장히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머를 유발하는 이제 그런 뉴스도 많은데,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지금 뭐 보유자라고 하면 당연히 축하드리는 거고요, 그죠?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면. 근데 뭐 지금 뭐 추격 매수한다, 이거는 조금은 좀 늦지 않았나. 물론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왜? 수급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역시 이제 누군가가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죠, 그죠? 누군가 달려들 때까지 또 뭐 올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하이닉스는 우리는 달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외인들이 아직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떠넘길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오늘이 6월 27일이에요. 내일이 6월 28일이고 올해는, 그렇죠? 상반기는 이달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가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좀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단 말이죠. 특히 반도체, 하이닉스. 그러면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진열장을 이제 근사하게 멋지게 이렇게 차려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앞에 내설 게 뭐겠어요? SK 하이닉스죠. 그죠?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이제 그 보너스를 받으려면 뭔가 이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설 게 뭐겠어요. 그죠? SK 하이닉스겠죠. 물론 뭐 현대차도 있습니다만, 뭐 현대차는 뭐 앞으로의 또 성장성도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별개로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가 이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해서 오늘도 급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반기가 되면 이제 요거는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뭐 테슬라도 반등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죠? 뭐 보상도 충분히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그냥 돈으로 줬겠습니까? 그 지분으로 줬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지분도 다시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기분도 좋으니 일단은 뭐 열심히 일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겠죠. 예, 그게 또 주주들에 대한 또 자기를 응원해준 주주들을 위한 어떤 보답일 수도 있고요.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보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이제 지금 뭐 아침에 올해 40% 상승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동안 상반기는 못 갔다란 거죠. 예, 이제 하반기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 되어 가니까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분위기가 뭔가 이제 바뀌는 신호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인공지능이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저 구토가 나올 정도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울렁거립니다, 막. 예, 근데 이제 뭐, 리비안 뭐 급등을 해주긴 했지만, 이제 테슬라, 뭐, 우리가 뭐, 이제 만만한 게 테슬라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돌아왔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하반기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죠? 뭐 캐짐 하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그 로보 택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2가 아직은 아닙니다. 뭐 내년 초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죠. 예, 그러기 위해서 역시 이제는 이게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저가 모델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적 고가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가 차량에는 역시 BMW, 벤츠, 뭐 아우디, 뭐 기존 독일 3사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자꾸 이제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는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물론 중국 애들이 먼저 선점하긴 했지만 또 테슬라가 저가 모델을 가지고 등장한다고 하면 또 그걸 좋아할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우리도 현대기아가, 그죠? 기아가 뭐 EV3, 예. 또 요거 분위기 좋잖아요. 아무튼 가성비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캐즘을 돌파하는 거, 그래서 역시 테슬라도 이제는 이제 그 가성비 중저가 모델이 좀 필요했는데 여기에 어쨌든 간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판매 대수가 훨씬 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예, 뭐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매출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요거는 뭐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확대가 뭐 어떤 경우에도 꺾이는 건 아니다.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 SDI 사실 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렇게 셀 종목 중에서 삼성 SDI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두 가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죠, 그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한 거죠, 이건 솔직히 말하면. 네. 리비안에다가 이제 그 삼성 SDI가 이렇게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얼마 전에 올려드렸지만 일단은 캐즘을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뭐 하락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가는 너무나도 좀 이렇게 좀 그죠? SK 하이닉스는 뭐 미친 듯이 올려놓고 그 원래 얘네들이 그렇죠, 그죠? 기관들이 이거 하면 이제 거기에 막 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막 고점에서 이제 개인들한테 떠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쪽의 섹터는 이제 확 눌러놨다가 개인들이 이제 더 이상 얘는 이제 쳐다보기도 싫고 막 진짜 보면은 막 욕 나오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
끌어모으죠. 네, 뭐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닌데 뭐 저랑 오래 같이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패턴을 많이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이게 그 구간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당연히 막 이제 올라가도 모자란 판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솔직히 욕이 안 나오니까 속에서 열불나죠. 날씨도 갔더니 더워 죽겠는데. 그렇지만 사실 이런 구간을 잘 견뎌야 됩니다. 이게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런 게 어려운 구간을 잘 견뎌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제가 한두 번 그랬으면 저도 욕을 먹어야겠지만 근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막 진짜 힘든 구간을 잘 견딘 종목들이 결국에는 올라가요. 이게 뭐 제가 안 좋은 종목을 추천드리진 않잖아요. 안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결국엔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기관들이 하는 행태들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주 그냥 욕 나올 정도로 막 지겹게 누릅니다, 아주 그냥. 근데 이런 구간을 잘 견뎌야 결국에는 수익이는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농부가 맨날 즐거우면 사실 뭐 그게 가을에 제대로 추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저 힘든 구간 잘 견뎌야 됩니다. 지금 그 구간이죠. 지금 뭐 사실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예, 뭐 BMW, 벤츠, 뭐 아우디, 그죠? 독일 3사 주로 이제 삼성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로 이제 미국보다는 이 고가 차량,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가 차량이 주로 이제 유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먼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유럽 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BMW가 이제 일부는 노스볼트라고 해서 이제 그 북유럽이죠. 이제 그쪽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수율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 뭐, 이거 뭐 배터리 회사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아무나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중국하고 한국이니까 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스볼트가 수율이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BMW가 수조 원의 계약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역시 삼성 SDI, 그러니까 주로 고가 차량에다가 납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리비안도 SUV 픽업 트럭이긴 하지만 비교적 고가 차량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호재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실적이 엄청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캐즘을 그렇게 타는 것도 아닌데 실적 보면은 좀 심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조금 힘들더라도 기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 삼성 SDI하고 완전 SK 하이닉스는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렇게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외인들이 근데 여기는 360만 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걔들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떠넘긴 거죠 물량을.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역시 뭐 지금 뭐 테슬라도 올라가고 그 미국도 이제 그렇게 전기차가 올라가면 이쪽도 분위기 바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윈도우 드레싱 뭐 효과일 수도 있고 이것도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겠죠. 결국에는 뭐 수급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뭐 반도체 말고 뭐 사실 그 수급을 받아줄 게 뭐가 2차전지밖에 없잖아요. 큰 수급은. 저 작은 수급은 뭐 여러 개가 나눠 받아도 되지만 반도체의 큰 수급은 SK 하이닉스 정도의 수급은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결국 이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캐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그 뉴스 보면은 뭐 2차 전지는 그냥 넌더리나게 아주 그냥 주가를 눌러놨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구간을 잘 견디고 이럴 때 조금씩 좀 저가에 추매를 해서 좀 비중을 키워가면 결국에는 뭐 이쪽도 수급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6월도 이제 상반기도 이제 내일까지밖에 해요. 내일까지고 다음 주는 이제 하반기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좀 어쨌든 미국은 좀 분위기가 좀 반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오늘 뭐 기껏해야 뭐 내일까지 뭐 누를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아니면 뭐 다음 주 월요일 장 초반까지 누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어려운 구간, 힘든 구간 다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어차피 먼저 좀 들어왔고요. 어쨌든 수급의 전환도 일단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리비안이 23%, 그죠? 못해도 20% 이상 상승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노스볼트 이것도 삼성 SDI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또 밸류체인 또 있으니까 또 같이 보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디어유 네, 뭐
가끔 보는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잘 버티다가 최근에 엔터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DOU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그러니까 아티스트하고 그다음에 팬덤들이 있죠. 이것을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상품들이 있죠. 뭐 그런 것도 판매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게 처음에 돈이 될까 이제 뭐 처음에 의문이 있었죠, 그죠? 사실 뭐 우리 회원님들도 그러시고 대부분 이제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될까 이렇게 의문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있죠. 이제 뭐 그리고 한국의 한류가 장난이 아니란 거죠, 그죠? 이제는 전 세계가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조가 뭡니까, 그죠? K-팝이잖아, K-팝, K-드라마, K-팝. 이게 원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돈다는 거죠. 식품이 이제 조금 많이 올라갔다 이제 조금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흐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리고 캔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긴 하락 끝에 이렇게 도지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쭉 장대음봉이 나옵니다. 이거 뭐죠? 샛별형이죠. 반전형 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차트가 나왔습니다. 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다 갔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이제는 코앞이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 그렇죠? 아까 2차전지도 말씀드렸지만 엔터도 이제는 진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보면은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뭐 저야 항상 실적에 기반하고 있죠. 그 근거는 일단 실적입니다. 그렇죠? 실적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밸류에이션인데 실적이 매분기 상승하고 올해도 상승입니다. 그렇죠? 매출, 영업이익. 이게 돈이 되냐고요? 야, 영업이익이 40%예요. 돈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돈이 엄청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엔터주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그죠? 그리고 워낙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워낙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시끄럽긴 한데, 근데 이게 돈이 돼요. PBR, PER도 보니까 이제 원래 뭐 30배 이렇게 했다가 이제 16배로 줄어들고. 그 실적이 되는 거예요. 실적에 기반해서. 실적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캔들이. 상승 반전이. 이건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늘을 만큼 늘었고, 결국은 그럼 뭐다? 반등인 거죠, 반등. 네. 다 실적 기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거의 다 실적 기반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평가 우량주 제가 선호한 거,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저가에, 추매하고 하다 보면, 물론 타이밍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뭐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 반등입니다. 이건 못하죠,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근 언저리는 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 수익이 좋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하시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 좀 뭐,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워낙 레이블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산하 레이블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회사들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치아이 뭐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선발한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원래 K-팝 하면 한국 사람 또는 한국 사람이 주축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 사람들 몇몇 끼고 뭐 이런 게 대부분인데 요거는 아예 미국에서 선발했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그 요분인 것 같은데 그 재미교포신 것 같아요. 그 재미교포 그냥 한국 사람 포함이 되긴 했어요, 사실은. 포함되긴 했는데 너무 한국 사람 또 배제하면 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제가 뭐 이렇게 좀 좋게 보는 이유는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뭔가 계속해서 좀 북미라든지 유럽, 그리고 특히 북미 지역, 미국 이쪽의 진출을 계속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제 미국의 최대 레이블도 지금 하이브 산하 있죠. 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내일 데뷔입니다. 뭐 미국 시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사실은 뭐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뭐 잘 되면 사실 좋죠. 이게 또 최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성과에 따라서는 예, 뭐 밸류업을 좀 더 좀 가져갈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예. 그리고 예,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굉장히 행보를 오래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미니진 뭐 어도 사태가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 근데 뭐 그러더라도 이 엔터는 이쪽은 좀 특이한 게 시끄러운 게 물론 주가에는 좋지는 않지만 이게 어쨌든 그것도 그만큼 관심이거든요. 아무리 관심 받고 싶어도 관심 못 받는 가수들도 많아요. 그죠? 무명 가수님들. 굉장히 이런 것도 속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간에 엔터는 시끄러우나 안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게 나아요. 예, 관심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활동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 진출도 잘했고, 그리고, 뭐 일본은 거의 뭐 한국 텃밭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솔직히 엔터 쪽에서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의 한한령, 뭐 요거는 뭐 대면적 관대에도 뭐 크게 예,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그쪽에는 뭐 원래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하고 동남아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예,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 네. 그래서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죠? 실적이 그래서 이제 1분기는 사실 이제 안 좋았던 이유가 1분기 실적은 그닥 좋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엔터 업계가 좋지 못했는데 2분기부터 실적이 물론 여기 뭐 뉴진스가 역시나 이제 미우나 보나 뉴진스가 좀 활동을 많이 해줬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뭐 저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예, 좋습니다. 물론 조금 예, 당기순이익은 좀 아쉽지만 근데 이제 영업이익으로 좀 봐야겠죠. 예, 그래서 예, 작년보다 나아지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쨌든 간에 뭐 BTS 멤버들도 계속 예, 전역을 하겠죠. 지금 뭐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그리고 뭐 캐치아이의 어떤 네, 앞으로의 어떤 이 움직임에 따라서 예, 이것도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예, 우려에 비해서는 실적은 견조하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자세한 거는 예, 지난번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마켓인사이트 이제 엔터주도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예, 한번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이것도 같이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맞점하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